다음은 충남 당진시 출신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시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결위가 382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과연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 드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 예. 충북대 사무국장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어디 소속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게 자체 내 인력 아닙니까? 교육부에. 근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부처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관련 직원들을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장기간인 기간 동안 모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 장관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충북대 사무국장이 어떤 공무원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충북대가 국립대 아닙니까? 그죠? 국립대는 지금 교육부 장관 소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교육부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새로운 TF를 만들었다고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폭주하는 업무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 교육 지원 팀을 보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후에는 조직을 개편해서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조직을 보다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예고가 되고 여러 가지 폭주하는 요구 자료 또 그런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기존에 12명 그것도 6명이 핵심인 그러한 조그만 팀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죠. 여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6명을 일하기 편하게 서울에 있는 곳에서 우리 또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가끔 우리 교육부가 쓰던 장소인데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21명으로 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대안을 이렇게 구상하고 하는 데에는 그 인원도 부족하다시피 해서 주변의 교육부의 부서에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겨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달리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번에 국사교과서의 교정화를 해서 처음으로 운영해보는 조직의 형태입니까? 기존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역사교육 지원 팀을 보강한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러한 조직의 예. 조직의 운영 방식이 네. 이를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세계교육 포럼이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세월호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부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장관이나 또 이것도 지금 실장이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 간에 그러한 인원을 보완하고 해서 하는 운영 체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TF 조직으로 우리가 정부 업무를 처리해 오는 게 11년, 10년, 20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일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 정부 내에서 특히 최근의 일만 말씀드렸지 여기서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지역에 민간이 만약 그렇게 침입했다면 그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공서가 아무리 허술하다 하더라도 특히 그날은 또 일요일 아닙니까? 공휴일인데다가 거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없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뭐 감출 게 있어서 안 내놓지 않냐 그러는데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공문서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뻔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8번인가 9번인가를 경찰 병력을 요구하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8년간의 잘못된 교재를 교육한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8년간이 누적된 잘못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고쳐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정부가 최상의 상태를 왜 이끌어내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언제든지 또 지금도 마음을 겸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노력해서 되는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교과서를 하나 만들 테니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 비판적인 의견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지금 겸허히 그러나 충정 어린 마음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약속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좀 여야를 초월해서 정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서 그러고도 잘못하면은 그때 야단을 치셔도 옳지 않나 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교학사 교과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게 국정화의 오류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학사 교과서가 국정화 교과서입니까? 교학서는 아닙니다. 교학서는 저희 검인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화의 오류를 보였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은 초등이 지금 국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옳아서 아까 직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어떤 국정 현안이 생기면 대통령께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정 당국하고 의논을 해서 재정 당국의 적법적인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정말 옳은 국가의 업무인가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도 못하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어난 이 역사를 우리가 세계인들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난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며 분단 국가를 통일로 전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쳐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균형 잡히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정 보고도 드린 바 있고 꾸준한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을 하느냐 검인정으로 하느냐는 실제로 우리 교육부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차관 전결에 그때그때 판단하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오해 없도록 이것을 신중히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검토를 한 나머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건이 도저히 해도 소송 중에 있어서 불확정이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해서 어차피 또 다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러한 과정을 다시 거칠 수밖에 없다면은 그리고 채택률이 90% 가깝게 편향됐다고 수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교과서로 될 바에는 우리가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 테니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이 길을 채택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나갈 테니 지지를 바랍니다 하고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만약
친일을 찬양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는 일이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총리께서 그걸 용인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지적하는 상황을 교육부 자체에서 막아내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약속을 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정배 위원장이 하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거기도 사학을 전공한 분들, 특히 평생을 지조로 지키신 우리 김정배 위원장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누가 끼이는 교과서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검증 과정에서 또 걸러질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해서 혹시 모르는 티라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실에 줘야 통일을 대비하고 또 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그 정체성과 또 그 체제의 우수성, 우리가 했던 업적, 또 우리가 나갈 길,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충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뭐죠? 상권 분립은 우리가 국가 권력을 셋으로 잘 아시다시피 셋으로 나눠서 서로 독자성을 갖고, 그러나 균형과 견제 아래서 통합하는 국력을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에 선거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네. 그러나 또 야당이 이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권 분립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것이 국정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한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전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우리 헌법을 수호할 제1차적 책무를 지는 분입니다. 헌법 가치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혹자들은 국정은 악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이다라는 선입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에 적합하고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해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올바르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교육부도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번에 신중하게 국정교과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지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역사에 대한 문제가. 네, 깊은 건 제가 모릅니다만은 역사 문제는 어느 나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있었고 영국의 대처 대통령 때에 이러한 문제를 역사를 바로잡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행정권자의 기본 책무이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상권 분립 정신을 좀 이해하시고 다시 다소 좀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권 분립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